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호중님을 괴롭히고 그리고 황용님, 영탁님을 괴롭힌 SBS 자회사의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강경윤 기자가 저를 14가지 범죄 사실 일람표를 작성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서초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무혐의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경윤 기자가 제 녹취록을 또 저에 관한 조사를 녹취를 해서 이진호에게 넘겼습니다. 기자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근데 본인은 넘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X나 여러가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가지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니까 여러가지 재판에 개입을 했고 또 속기록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 증거로 불송치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윤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거 아닙니까? 강경윤 씨,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잘못했다면 제가 반론보도, 정정보도, 사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강경윤 기자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전부 물음표로 아니고 마침표로 해서 범죄 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고소하기보다는 그냥 불송치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진호가 저를 고소한 민사형사 소송에 대해서 제가 방어하기 위해서 불송치 결정서를 띄웠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 저는 이진호 유튜버와 강경윤 기자 여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뭐뭇은 뭐뭇이다 확답을 안 합니다. 왜냐면 35년 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방송을 하면서 MC로서 기본적으로 덕목은요, 정확치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피의자 권영찬, 제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주문,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 피해 사실과 불송치 이유. 피해 사실, 피의자는 2023년 7월 9일경 권영찬 TV라는 유튜브에 황용우 오보에 당해 강경윤 오보 반론 정정보도 기사, 권영찬 공격하는 이유, 이진호 고소, 황용우 이진호 주작, 강경윤 오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그 동영상에서 강경윤 기자는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아서 월봉이 호봉수가 깎이던지 아마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14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 불송치 이유는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적시한 발언들이 담긴 동영상을 검토한 바 피해자 진술과 같이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에게 질문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형식 등의 어투로 판단되므로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단순히 고소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 표명 내지 가치 판단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해자와 고소인의 관계 등을 볼 때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검토한 바 피의자가 동영상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모두 명예훼손 구성요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명예훼손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 네, 저는 35년 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정확치 않은 사실에는 뭐뭇은 뭐뭇이다라고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강경윤은 이러한 거를 조작해갖고 저를 고소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돼서 무고로 고소할 수 있지만서도 일단은 이진호 유튜버를 항고하고 또 이진호가 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경윤 기자의 14가지 명예훼손, 무혐의란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강경윤 기자가 노종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14가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강경윤 기자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경윤이 누나 미안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그리고 한 인간이 카라큘라를 따라하냐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아, 이거는 이미 20, 30년 전부터 개그맨들이 방송에서 많이 썼던 거야. 그리고 이진호가 그걸 따라한 거고 카라큘라도 따라한 거고, 그렇게 따지자면 내가 먼저 썼어. 개그맨인 내가. 이 양반아, 이럴 줄 알았지. 이거야 바로. 뭘 알고나 해. 자, 그러면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4가지 강경윤이 저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기레기란 부분은 제가 벌금형을 50만 원 받았지만서도 대법원 5월 24일 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기레기는 더 이상 유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는 기자 중에 강경윤 기자가 있습니다. SBS 자회사 기자입니다. 근데 우리 강경윤 기자가 한때는요, 우리 김호중 씨를 김영호 씨와 함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를 이진호 유튜버와 함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영웅 씨를 이진호 유튜버와 함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또 저에 대한 오보 기사를 써서 저한테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여러분 고소당하잖아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기분 더럽고 가평 작같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가면 막 형사들하고 싸웁니다. 나름대로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경윤 기자를 고소한 거 일정 부분 인정은 됐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이 되나, 하지만 그 부분이 작고 또 제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공익성을 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검찰에서 제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고 역시 증거가 좀 불충분하고 공익성을 요한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경윤이 노종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고소해서 구속시키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14가지의 명예훼손 혐의와 1가지의 모욕 혐의입니다. 근데 14가지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명예훼손부터 14가지 쭉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9일 방송에서 황영웅 오보에 당해 강경윤 오보반론 정정보도기사, 권영찬 공격하는 이유, 이진호 고소. 결론적으로 우리 강경윤 씨는 김호중 소속사로부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고, 그로부터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정정과 반론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SBS 이름을 달고 나간 기사로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사와 강경윤 기자에게 치명타를 준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 강경윤 기자는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아서 월봉이 호봉수가 깎이던지 아마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한테 들었지만서도 사실 확인은 없었다고 사실 있는 그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황용도 당해 이진호 강경윤 카르텔 최초 보도. 이진호는 강경윤을 왜 강경윤은 월급 어디서 받나? 근데 내용을 보면 14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진호가 저를 고소한 거 민사소송 278가지인가요? 이것도 다 이 내용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왜냐? 저는 딱 한두 가지만 물어뜯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278개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묶으면은 딱 한 묶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이진호 유튜버한테 뭐 통장이나 선물 같은 거 받은 거 있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혹시 통장 내역서 깔 수 있습니까? 혹시 받은 선물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진호 유튜버에게 강경윤 기자가 녹취록을 제공했다고 제가 고양경찰서에 고소를 했을 때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강경윤 기자, SBS는 이 사실을 알아요? 혹시 당신 SBS 자회사에도 월급 받고 이진호 씨한테도 월급이나 용돈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호 유튜버는 제 영상을 올림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강경윤이 공짜로 줄 일이 없습니다. 형사도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역시도 강경윤이 이진호에게 제 녹취록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무혐의 받은 겁니다. 네, 여기서는 뭘까요? 바로 강경윤 기자가 오메가X 측의 한 아버지로부터 청탁을 받는데 이 아버지가 기자라고 합니다. 강경윤은 죽어도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카톡방에서는요, 몇몇 기자가 오메가X 측의 한 아버지가 기사 청탁을 했다는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했고, 그리고 또 이 내용도 그래서 무혐의 사실로 받아졌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세무구문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만 줄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경윤 기자로부터 어떠한 임용 계약을 한 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설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서도요. 이 내용도 인지웅 유튜버의 내용을 보면요, 강경윤 기자와 이진호 유튜버의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메가X에 대한 진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강경윤 기자가 오메가X에 노종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진호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기자, 변호사, SBS, IPQ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경윤 기자가 변호사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기자님들이 예. 기사를 쓰는 부분에서 기사를 쓰는 것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태에 참여를 하시는 게 원래는 기자님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시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강 기자가 오메가X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죠. 그런데 기자들은 보통 그런 거 안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